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의 한 디스플레이 부품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인수 과정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막인지 기업금융부 김경림 기자와 알아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인수한 미국 회사 어디입니까?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인수한 회사는 이매진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확장 현실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혹시 앵커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보셨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아니면 운전하실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확장 현실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과거에는 SF 영화에서나 나왔던 건데 이제는 네.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매진은 이런 확장 현실 기기에 쓰이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전문 용어로 이들이 만드는 회사를 RGB 올레도스라고 합니다. 네. 이매진이 만드는 디스플레이는 지금 미국 국방부에 납품돼 있을 정도로 되게 공실력 있고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고요. 그만큼 정교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매진은 관련해서 마스크 기술이나 소자 특허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매진을 2,900억 원, 2억 1,800만 달러에 인수했는데요. 주당 가격이 2.08달러에 책정됐다고 합니다. 이 가격이 이매진의 52주 최고가인 2.49달러보다 16%보다 낮아서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고 합니다. 낮은 가격에 잘 산 거 아닙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즉 인수 기업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에 산 거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었는데 낮게 책정됐다. 이 부분에 가장 불만을 갖고 있다고 네, 그 볼 수 부분은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다뤄보고요. 이매진이 아까 올레도스를 만드는 회사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네. 이 올레도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올레도스는 실리콘 반도체 기판에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를 올려서 확장현실이나 증강현실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기술인데요. 네. OLED는 소자가 직접 빛을 내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존의 LED나 LCD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올레도스에는 화이트 올레드에 컬러 필터를 붙이는 방식과 올레도스 RGB 서브 픽셀에서 빛과 색을 내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매진은 그 RGB 서브 픽셀에서 빛과 색 동시에 내는 그런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화이트 올레드에 필터를 부착하는 방식의 LG 디스플레이와 일본 소니가 채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 이매진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경쟁사라고 하면 애플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혹시 6월에 애플이 발표한 그 XR 기기 보셨나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네, 이렇게 쓰는 건데 삼성전자도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에는 관련 기기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네. 이매진이 보유한 XR 기술이 바로 여기에 쓰이게 됩니다. 애플의 경우 지금 소니의 화이트 올레드를 채택한 상태고요. 중국 BOE도 중국 국방부의 유사한 기술로 확장현실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삼성도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개발은 하고 있지만 약간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매진을 인수한 거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자체적으로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전담 조직을 구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번 인수를 두고 소송이 제기됐다는 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매진의 주당 가격이 기존 52주 최고가보다 낮았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매진 주주들이 대거로 주주 소송을 제기한 배경은 아무래도 불공정한 계약 조건, 그다음에 기업 가치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송의 골자는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매진의 대주주, 즉 경영진이 주주 투표에서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 인수자인 삼성 디스플레이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을 주주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네. 그 부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는 거고요. 네네. 두 번째는 매각 자문을 맡은 쪽이 노무라 증권인데요. 네. 이 노무라 증권에서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평가하지 않았고 가치 평가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주주들이 반발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두 가지 사안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텐데, 먼저 위약금이라는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위약금 조항이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매진 인수 계약서에는 이달 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합병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약 9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0억 원에 이르는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네. 이런 조항을 전문용어로 네이키드 노보트라고 하는. 네이키드 노보트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 피인수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의결될 때 등장하는 말입니다. 네. 즉 주총에서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보트를 얻지 못했다, 투표를 얻지 못했다는 거고요. 이런 경우 피인수회사가 매수한 회사에, 그러니까 인수한 회사에 일정 위약금을 지불하는데 이걸 노보트 피 또는 뭐 노보트 터미네이션 피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이키드 노보트는 인수회사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회사가 없었는데도,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가 없었는데도 인수가 부결된 경우를 네이키드 노보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네네네. 위약금 조항은 그렇고 이제 주주들이 가치 평가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매각 자문을 맡은 노무라 증권이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미래 현금 흐름이라든가 향후에 얼마나 생산을 가능성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근거로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생략했다. 그 부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주주들이 구체적으로 지목한 부분은 삼각적 영업이익이라든가 미래 잉여 현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불충분했고 근거가 부실하다는 거고요. 또 이런 기본적인 재무 사항을 삼성 디스플레이 측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게 주주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노무라 증권이 향후에 벌 수 있는 돈, 즉 현금 흐름을 10% 이상 할인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미래 가치와 유동성에 대한 정확한 예측에서 벗어난다고 주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회사인데 그렇죠. 이제 평가를 할 때는 그거보다 더 낮게 평가해서 그거보다 맞습니다. 덜 벌 수 있는 회사라고 이제 해서 주주들이 반발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주주들이 그 주장하는 대로 그 가치 평가가 실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맞는 겁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매진이라는 회사가 첫째로 그렇게 큰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앞으로 투자해야 되는 자금은 많이 필요한데 현재 그런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현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곳이 삼성 디스플레이였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매진의 경영진들은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한 주주 서한을 지난 21일에 보냈습니다. 네. 이매진 경영진들이 어떻게 주주들을 설득했는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이매진은 매각을 하기 위해서 8개 회사랑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회사를 대상으로 경쟁을 권유했지만 삼성 디스플레이 이외에는 가능한 대안이 없었다는 게 이매진 경영진들의 입장입니다. 네. 앞서 그 주주들이 주장했던 네이키드 노보트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여기고요. 네. 또 두 번째로 현재 재정 상태, 장비, 그다음에 전망, 그다음에 운영 손실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제안한 가격이 충분하다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내용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매진 경영진들은 생산 능력이 있는 회사, 즉 충분한 장비 시설이 있는 회사와 손을 잡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매진의 기술을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고정 비용 투입 없이 기존 생산 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회사가 더 매력적이겠죠. 네. 그런 점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미 마이크로 LED 등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매진 경영진 입장에서는 최적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매진 소송에 대해서 삼성 디스플레이도 입장을 내놨습니까? 이매진 소송에 대해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거는 자기들을 대상으로 소송이 한 게 아니라 피고가 이매진이기 때문에 논할 건 아니다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이고요. 네네. 다만 그 XR 선진 기술이나 특허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만 최근에 세계 양대 의결사 자문사인 양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가 삼성 디스플레이와 이매진 합병 안건에 찬성을 권고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양사의 합병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이매진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매진이 삼성 디스플레이 XR 기술에 기여하게 될지는 오늘 31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이매진 관련된 얘기 들어봤는데 이 외에도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중국 경쟁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건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간략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연합인포맥스가 최초로 보도한 건인데요. 네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난 6월 말에 중국의 BOE를 대상으로 올레드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는 BOE의 아이폰
12부터 14용의 OLED 패널이 자사의 고유 기술인 다이아몬드 픽셀 구조와 구동 관련 기술 총 5건을 침해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소송은 BOE가 해당 패널을 미국 아이폰 사설 수리업체에 판매한 것이 밝혀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네. 수리 과정에서 중국산 패널과 삼성 디스플레이의 정품 패널 간의 유사성이 발견되었고 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양사 간의 고소, 맞고소, 그다음에 특허, 무효 소송 등이 진행되다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종적으로 6월 28일에 원고 측으로 나서고 특허 침해라고 못을 박으면서 네. 약간 최종 통첩을 한 셈이죠. 아, 네. 어떤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내놓은 어떤 멘트 같은 것도 있습니까? 네, 이례적으로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이 되었는데요. 네. 최건영 삼성 디스플레이 부사장이 지난달 27일 열린 삼성전자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네네. 해당 경쟁업체와의 특허 침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지적 자산에 대한 도용 및 침해 행위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고 있어 법적 제재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게 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좀 세게 얘기했네요. 많이 세게 얘기했죠. 네. 이례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